자, 이번 시간은 정적분으로 정의된 함수라는 내용을 공부를 해볼 텐데, 자, 여기는 자 어디에 관련되어 있는 내용인지 일단은 내용에 대한 포지션을 한번 찾아볼게요. 자, 우리가 지금 뭘 하고 있냐면은 미적분을 하고 있습니다. 그죠? 수투를 하고 있는 거죠. 수투라고 쓰고, 그렇죠? 미적분이라고 읽는다 그랬습니다. 미분과 적분을 한다 그랬습니다. 그죠? 자, 그래서 우리 여기 수투에서는 수투는 미적분 이야기인데, 미적분의 대상이 되는 것은 함수라 그랬죠. 함수 중에서도 우리 수투에서는 다항함수만을 대상으로 하더라. 다항함수. 그렇죠? 자, 그러면 여기서는 크게 세 개의 섹션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극한 단원이 있고, 그렇죠? 그 다음 미분 단원이 있고, 적분 단원이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극한의 원리로 미분이 만들어지고, 마찬가지 극한의 원리로 적분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맞습니까? 극한은 미분과 적분의 기본적인 원리에 해당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극한의 원리로 미분이 만들어질 겁니다. 물론 요건 했죠, 그죠? 그 다음에 극한의 원리로 적분이 만들어집니다. 근데 요거는 우리가 이과 친구들 미적분이라는 교과서에서 새롭게 배우게 될 거고, 수투 과정에서는 다루지는 않습니다. 맞습니까? 자, 그러면 극한의 원리로 미분이란 걸 했는데, 어떤 원리로 미분이란 방법이 만들어졌다? 자, 우리는 평균 변화율이라는 개념을 배웠습니다. 그렇죠? 평균 변화율. 자, 이 평균 변화율에 대한 극한을 계산하는 것, 즉 리미트를 하는 걸, 요 계산하는 방법을 우리는 미분이라는 계산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미분이 그렇게 극한의 원리로 만들어지는 겁니다. 평균 변화율의 극한이 그냥 미분입니다. 가볍게 이야기를 하시면. 이게 미분이라는 계산이다 이겁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그러면 이렇게 계산을 해봤더니, 그죠? 어떤 의미를 갖느냐? 기하학적 의미라 그러죠. 이렇게 계산을 해서 나온 값이 fx의 그래프의 접선의 기울기를, 어떤 특정한 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를 의미하더라. 됐습니까? 접선의 기울기. 자, 그래서 이런 미분을 극한에 계산을 해서 나오는 미분을 조금 간편하게 여러 가지 형태로 정리해 놓은 걸 우리는 미분법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렇죠? 원래는 극한 계산을 해야 되는데 결과만 가지고 우리가 곱셈 공식처럼 그렇게 사용하는 거죠. 맞습니까? 그래서 그러면 미분의 의미는 접선의 기울기인데, 이걸 가지고 무엇을 하려고 했었다? 핵심은 하고 싶은 바는 뭐였다? 그쵸? 자, 그래프, 함수의 그래프를 그리기 위한 도구로 사용을 했었다. 함수의 그래프. 그래서 미분의 궁극적인 목적은 함수의 그래프를 그리는 데 있습니다. 되겠죠? 함수의 그래프. 미분의 목적은 함수의 그래프를 그리는 데 있습니다. 반면에 극한의 원리로 적분을 어떻게 계산하는지는 우리가 아직 모릅니다. 모르지만 대신에 그러면 이때 우리가 계산해야 되는 적분을 정적분이라는 이름을 붙여줬습니다. 여기는 정적분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적분 계산 자체는, 적분에 대한 원리는 극한의 원리인데 그거는 안 배웠지만, 그렇죠? 정적분을 계산하는 방법은, 그렇죠? 배웠다 이겁니다. 그게 뭐였다? 자, 미분이라는 계산 방법을 이용해서 정적분을 계산하는 방법이 있었습니다.
그쵸? 자, 우리는 미분이라는 계산 방법을 이용해서 정적분을 계산하는 방법을 뭐라고 이름 붙였냐면은, 우리가 붙인 건 아니고 이름 붙여져 있는 거죠. 그렇죠? 얘를 미적분의 기본 정리다 이렇게 부르십니다. 미적분의 기본 정리. 자, 그래서 미분과 적분이 같이 붙어서 다니는 거라 그랬죠. 미적분의 기본 정리입니다. 됐습니까? 그럼 미적분의 기본 정리가 무엇이었냐면은, 자, 미분을 이용해서 정적분을 계산하는 방법이었는데, 미분을 그냥 쓰는 게 아니라 미분을 거꾸로 계산하는 미분의 역연산, 그걸 우리는 역미분이라고 이름을 붙였고, 자, 이 역미분이라는 계산을 적분 입장에서 봤을 때는 뭐라고 부른다 그랬죠? 저 부정적분이라고 부른다 그랬죠. 부정적. 그래서 미분을 하는 방법을 미분법, 그걸 거꾸로 계산하는 방법을 부정적분법, 줄여서 적분법이라고 부르십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적분법이라고 할 때는 부정적분을 하는 방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다음 함수를 적분하세요라고 하면, 그죠? 그 함수를 도함수로 갖는 함수를 찾아주세요. 즉, 부정적분을 하세요라는 말이랑 같은 말입니다. 괜찮죠? 그래서 결국은 미적분의 기본 정리는 무엇이냐면은 부정적분을 이용하여 무엇을 구하는 거다? 정적분을 계산하는 방법이다. 정적분 같은 경우는 계산하세요 이렇게 합니다. 그렇죠? 정적분을 계산하는 방법. 이 미적분의 기본 정리다. 그럼 그렇게 해서 우리가 정적분의 값도 구할 수 있는데, 그럼 이때 이 정적분의 의미가 무엇이었다? 정적분은 어디에 쓰는 거다? 그쵸? 우리가 또 살펴봤죠? 곡선으로 이루어진 도형의 넓이를 이용할 때 정적분을 이용해서 계산을 하더라. 그래서 그 정적분의 의미를 연결지어서 우리가 넓이 계산을 또 해본 겁니다. 그쵸? 실은 다 한 겁니다. 다 한 건데, 자, 우리가 오늘 해야 되는 테마가 뭐라 그랬죠? 정적분으로 정의된 함수입니다. 자, 여기는 지금 어디에서 조금 더 깊은 이야기가 이루어질 거냐면은, 여기 미적분의 기본 정리라는 미분, 즉 부정적분을 이용해서 정적분을 계산하는 방법인 미적분의 기본 정리 에서 조금 확장된 이야기를 할 겁니다. 됐습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자, 정적분이라는 아이가 형태에 따라서 다양한 유형을 가질 수 있고, 그때의 그 정적분의 성질이 어떤 거고, 그런 것들을 살펴보겠다 이겁니다. 됐습니까? 자, 즉 지금은 이제 우리가 넓이 이야기는 일단락 지은 겁니다. 됐습니까? 그래프 그리는 것도 일종의 일단락 지은 거죠. 그죠? 자, 그래서 이제는 미분으로 정적분을 계산하는 요 파트에 대해서 또 조금 살을 붙여보겠다 이겁니다. 괜찮겠죠? 그 제목이 뭐다? 정적분으로 정의된 함수라는 파트입니다. 됐습니까? 자, 지금 어디에 있는 내용인지를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됐습니까? 아니면 뒤죽박죽 개념이 섞여버리면 제대로 여러분들이 적용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매시간 이런 일종의 마인드 맵을 하나 그려드리는 거죠. 그죠? 맞습니까? 그래서 오늘은 어디 이야기를 할 거다? 어디 이야기를 하느냐면은 여기 미적분의 기본 정리인데 여기에 좀 확장된 이야기를 하는 거다. 괜찮죠? 자, 그럼 정적분으로 정의된 함수인데, 자, 우리가 복습을 좀 해봅시다. 부정적분과 관련돼 있어서.
있습니까? 그래서 복습을 한번 해보시면, 복습, 있습니까? 자, 어떤 이야기를 한번 했었냐면은, 인테그랄 fx dx라고 되어 있으면, 요거는 어떤 의미였다? 어떤 의미였다? 네, 미분하면 fx가 되는 함수, 즉 도함수를 fx로 갖는 함수, 또는 fx의 역도함수, 또는 원시함수, 이런 여러 가지 이름이 붙었죠. 그렇죠? 그럼 결국은 얘를 정리를 하시면 얘는 상수가 나올까요? 식이 나올까요? 그렇죠? 식이 나올 겁니다. 그렇죠? 누구에 관한 식으로 정리가 된다? 얘는 x에 대한 식이 될 겁니다. x에 대한 식이 될 겁니다. 됐습니까? 자, 그럼 반면에 인테그랄, 됐습니까? 선생님 이렇게 써보겠습니다. ft dt입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자, 이 친구도 그죠? 이 친구는 어떤 친구일까요? 미분하면 ft가 되는 그죠? 함수죠. t에 대한 함수죠. 그죠? 얘는 미분도 t에 대해서 하셔야 되죠. 그렇죠? 그래서 얘는 t에 대한 식으로 나오십니다. t에 대한 식. 그러면 이때 이 두 식은 같은 식일까요? 다른 식일까요? 그렇죠? 같은 식이 안 되는 거죠. 맞습니까? 그래서 부정적분에서는 적분 변수를 함부로 바꿀 수 있다 없다? 없다라고 했습니다. 부정적분에서는 적분 변수를 바꿀 수가 없다. 바꿀 수 없다. 즉 적분 변수가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겁니다. 얘는 x가 x의 관점에서 보겠다는 뜻이고 얘는 t의 관점에서 보겠다는 뜻입니다. 됐습니까? 자, 반면에 자, 선생님 이렇게 써볼게요. 이번엔 정적분입니다. 인테그랄 자, ab라고 하면 일반적인 상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1, 3 아무 데나 집어넣으셔도 됩니다. 이때 인테그랄 a부터 b까지 fx dx라는 정적분이 있습니다. 됐습니까? 자, 이 친구를 계산하면 얘는 식이 될까요? 상수가 될까요? 그렇죠? 얘는 계산하면 상수가 나올 겁니다. 그렇죠? 그럼 마찬가지 인테그랄 됐습니까? a부터 b까지 됐습니까? 여기는 ft dt라고 써보겠습니다. ft dt. 자, 그럼 이 친구는 식이 될까요? 상수가 될까요? 그렇죠? 얘도 상수가 되는 거죠. 그럼 둘의 값은 같을까요? 다를까요? 같은 값일까요? 다른 값일까요? 자, 한번 해봅시다, 그러면. 자, 요거를 정적분 하시는 거는 어떻게 하시는 거죠? 꺽쇠 가로 하시고. 그렇죠? 자, 우리는 세팅을 좀 하시면, 자, 요런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여기다 바로 쓸게요. 자, fx를 부정적분한 이 함수를 우리는 large f로 가져올게요. 그러니까 얘는 large fx가 되시는 거죠. 맞습니까? 마찬가지 자 t에 대해서 부정적분한 이 친구는 다른 식이 되는 거죠. 형태는 똑같은데 문자가 다르다 이겁니다. large ft라는 아이로 일단은 이름표를 좀 붙여줄게요. 자, 그러면 얘를 부정적분해야 되니까 large fx가 되시는 거고, 이적분의 기본 정리에 의해서 a부터 b까지 이렇게 쓰시면, 자, 계산은 어떻게 되시는 거죠? 그렇죠? fb 빼기 f의 a라는 상수가 나오십니다. 괜찮죠? 자, 얘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얘도 정적분 계산을 하시면 꺽쇠가로 하시고 large ft에 어디서부터 a부터 b까지죠. 그러면 얘가 누가 된다? large fb 마이너스 large fa가 되어서 결국은 둘은 같은 값을 갖게 되는 거죠. 그쵸?
그래서 이 정적분은 같은 값이 된다. 됐습니까? 그래서 여기서 두 가지를 챙겨갈 겁니다. 자, 여기에 정적분이 있는데, 됐습니까? 이 정적분의 윗끝과 아랫끝이 모두 상수입니다. 됐습니까? 윗끝과 아랫끝이 모두 상수면 정적분의 값은 상수가 된다. 됐습니까? 윗끝과 아랫끝이 모두 상수면 정적분은 상수가 된다. 됐죠? 그 다음에 그럼 이 상수와 이 상수는 같은 상수다, 다른 상수다? 같은 상수다. 그러니까 정적분에서는 뒤에 적분 변수가 x든 t든 이게 y든 세타든 별 상관이 없더라. 그래서 정적분에서는 적분 변수를 바꿔도 된다 그랬죠. 이건 우리가 정적분 계산할 때도 살펴봤던 성질입니다. 적분 변수를 바꿀 수 있다. 필요에 따라서. 즉 정적분에서는 실은 적분 변수가 크게 의미가 있지는 않습니다. 이 정적분의 값의 성질은 누가 결정하느냐면 윗끝과 아랫끝이 무엇이 있느냐에 따라서 성질이 좀 달라집니다. 됐습니까? 그러면 여기서 선생님 또 다른 걸 한번 써볼게요. 자, 이번에는 이렇게 써볼 겁니다. 인테그랄, 그렇죠? 인테그랄 상수 a부터 변수 x까지 있습니까? 여기에 ft dt가 있습니다. 있습니까? 이 친구랑 인테그랄 a부터 x까지의 여기 뭐라고 쓸까요? f의 세타 d 세타 이렇게 한번 써보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두 개를 한번 비교해 볼 건데 됐습니까? 그러면 자, 이 친구는 식이 나올까요? 상수가 나올까요? 그렇죠? 식이 나오시겠죠? 누구에 관한 식일까요? 얘는 x에 대한 식이 나올 겁니다. x에 대한 식으로 나올 겁니다. 됐습니까? 그럼 얘는 식이 나올까요? 상수가 나올까요? 그렇죠? 얘도 x에 대한 식이 나올 겁니다. x에 대한 식이 나올 겁니다. 그렇죠? 둘은 같은 식일까요? 다른 식일까요? 됐습니까? 네, 같은 식입니다. 이것도 한번 살펴볼게요. 됐습니까? 어떤 식이 나오는지. 자, 정적분 할 거니까 꺽쇠가로 하시고 부정적분 하는 거 라지 f, t에 대한 함수. 그렇죠? 여기서 a부터 x까지. 그러면 집어넣으시면 얘는 라지 fx에서 빼기 라지 fa를 하시면 되는 거죠. 마찬가지 얘도 꺽쇠가로 하시고 라지 f 세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a부터 x까지죠. 그러니까 여기는 라지 fx 마이너스 라지 fa 둘 다 식인데 변수가 x에 관한 식인 거죠. 같은 식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두 가지를 챙겨가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정적분의 계산을 하는 데 있어서 자, 윗끝과 아랫끝에 둘 다 있어도 상관없고 한쪽에만 있어도 상관없습니다. 한쪽에 어떤 변수가 존재하면 그 정적분 값은 그 변수에 대한 식이 되십니다. 됐습니까? 마찬가지 윗끝 또는 아랫끝에 변수가 존재하면 됐습니까? 정적분 값은 그 변수에 대한 식이 되십니다. 됐습니까? 그리고 만약에 윗끝과 아랫끝이 동일하고 여기에 함수가 동일하고 좀 변수만 다른 상황이라면 적분 변수는 별 의미가 없다 이겁니다. 즉 윗끝 아랫끝에 변수가 있더라도 정적분에서는 적분 변수를 바꿀 수 있다. 바꿀 수 있다. 정적분에서는 적분 변수를 바꿀 수 있다 이겁니다. 적분 변수를 바꿀 수 있다. 바꿀 수 있다.
됐습니까? 그래서 가끔 이런 게 여러분들 헷갈리게 하려고 아니면 일반적으로 또 이런 표현을 또 많이 쓰긴 합니다. a부터 x까지의 됐습니까? fx, dx 이런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됐습니까? 근데 ex랑 ex는 다른 x죠. 핵심적으로 실질적인 x는 ex고 여기는 그냥 적분 변수로서의 x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로 이런 형태를 가지고 많이 연습을 할 건데 a부터 x까지의 ft, dt 됐습니까? 가끔 문제에서는 이런 식으로 주어지더라도 이거나 이거나 같다는 거 됐습니까? 를 잘 챙겨 가시면 되겠습니다. 정적분일 경우에는 적분 변수를 내가 원하는 걸 아무데나 쓰셔도 상관은 없다. 됐습니까? 그리고 이 정적분의 값은 윗끝과 아래끝이 모두 상수면 정적분 값은 상수가 나오시고 윗끝 아래끝에 변수가 존재하면 됐습니까? 그 정적분의 계산한 값은 그 변수에 대한 식이 나오신다. 됐습니까? 이렇게. 자, 그래서 우리가 요까지는 복습인데 여기는 이제 추가로 된 겁니다. 됐죠? 그래서 복습 겸 해서 자, 요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정적분으로 정의된 함수에서는 크게 두 가지 테마로 나눌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첫 번째 타입은 적분 구간이 모두 상수인 경우. 됐습니까? 상수인 경우에 우리가 해결해야 되는 문제들이 있고, 두 번째 타입은 적분 구간에 변수가 존재하는 경우입니다. 변수가 존재하는 경우. 자, 일단은 기본적으로 뭘 기억하셔야 된다? 정적분인데 적분 구간이 모두 상수면 여기는 정적분 값이 상수가 된다 이겁니다. 됐습니까? 적분 구간에 변수가 존재하면 됐습니까? 그 정적분 값은 식이 된다. 또는 그 식을 함수 값으로 하는 일종의 함수가 된다. 이렇게. 일반적으로 보통 적분 구간에 변수가 존재하는 경우에 우리는 그 식으로 만들어진 함수를 정적분으로 정의된 함수입니다라고 합니다. 좁은 의미로. 넓은 의미로 하면 상수 집어넣으면 상수 함수까지도 되는 거죠. 즉 그래서 우리는 가볍게 받아들이시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떤 함수가 정적분을 포함해서 정적분을 이용해서 표현되어 있는 함수입니다. 그렇게 받아들이시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래서 첫 번째 타입부터 해볼 건데, 첫 번째 타입은 뭐 크게 선생님이 설명해 드릴 건 없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는 간단하게 정리하고 예를 먼저 풀어볼 겁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타입입니다. 첫 번째 타입은 다시 한번 쓸게요. 됐습니까? 적분 구간이 모두 상수인 경우입니다. 상수인 경우. 적분 구간이 모두 상수인 경우에 정적분 값은 뭐가 된다 그랬죠? 다시 한번 이야기하면 그렇죠? 상수가 된다. 됐습니까? 자, 얘는 뭐 더 이상 설명드릴 건 없습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여기서 일단은 요거를 해볼 거냐면은 첫 번째 문제를 한번 해볼게요. 첫 번째, 자, fx가 이렇게 주어져 있습니다. 그렇죠? 자, fx 자체의 fx가 정적분을 이용해서 표현이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건 넓은 의미로 정적분으로 정의된 함수라고 보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됐습니까? 자, 이때, 자, 누가 눈에 보이죠? 그렇죠. 이 친구가, 정적분의 값이 이 친구가 눈에 보이죠. 근데 윗끝과 아래끝이 모두 상수인 거죠. 그렇죠. 그러면 정적분의 값은 뭐가 될까요? 그쵸, 상수가 되죠.
그럼 이 친구를 A라고 해보겠습니다. 이 친구를 A라고 하시면 내가 여기서 무엇을 구해달라는 거죠? 함수 fx를 좀 정확하게 한번 만들어 주세요 라고 하는 겁니다. 됐죠? 그러면 자 1번은 답을 쓰게 되면 요걸 A로 내가 잡았으니까 답이 뭐가 되는 거냐면은 fx는 x의 세제곱 마이너스 3의 x의 제곱 플러스 4a가 답이 되시는 거고, 나는 궁극적으로 누구만 찾아내면 되는 거죠. a 값이 얼마인지만 잘 찾아내시면 되는 겁니다. 어렵지 않겠죠, 그죠? 그럼 이 a를 찾기 위해서는 누구를 이용하실 거냐면은 이제 여기 우리가 a라고 만들어 놓은 이 등식을 좀 사용하셔야 됩니다. 됐습니까? 그럼 요거를 만드실 겁니다. 그렇죠? 일단은 ft를 만듭니다. ft는 어떻게 되시는 거죠? ft는 여기다 t 집어넣으면 되니까 t 세제곱에 마이너스 3의 t 제곱에 플러스 4a가 되실 거고, 그쵸? 0부터 1까지 적분을 한 거죠. 인테그랄 0부터 1까지 dt. 그죠? 그럼 얘도 0부터 1까지 dt. 그죠? 하신 거는 같은 거죠. 어쨌든. 됐습니까? 이게 얼마로 같은 거죠? 그쵸? A로 같은 거니까 우리는 이 등식을 풀어주시면 된다 이겁니다. 이 방정식. 얘를 만족시키는 A를 찾으시면 되는 겁니다. 됐죠? 자, 이제 계산을 해보게요. 자, 여기 계산하시면 0부터 1까지니까 좀 쉽게 가실 수 있겠죠. 뭐라고 하시면 되죠? 여기는 4분의 1, 그 다음에 3분의 1 만나서 마이너스 1 플러스 4a가 a가 되시면 되는 거고, 따라서 자 3a가 얼마가 되면 되죠? 3a가 4분의 3이 되시면 되나요? 그렇죠? 그래서 a를 구했습니다. a는 4분의 1이 되시면 됩니다. 됐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구하고자 하는 fx를 다시 쓰시면 결론 fx는 누가 되신다? x의 세제곱 마이너스 3의 x의 제곱 플러스 4a 곱하기 4분의 1이니까 얼마죠? 1 하시면 되겠죠. 예, 됐습니까? 그래서 이 친구가 문제에서 원하는 답이 되신다 이겁니다. 그죠? 자, 첫 번째 타입은 이런 식입니다. 됐습니까? 자, 두 번째를 해볼 건데 조금 내려야 되니까 잠시만요. 여기 카피를 좀 하시고 내려와서 해볼게요. 자, 이번에는 두 번째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2번을 보시면 두 번째 문제는 자, fx가 이렇게 주어져 있는데 조금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됐습니까? 자, 이때 이 친구 자체가 자, 여기 정적분이 있는데 윗끝 아래끝이 모두 상수라고 해서 요거 자체가 상수가 되시는 거는 아닙니다. 왜냐면 여기 x가 있으니까, 그쵸? 따로 또 적분해 보시면 x에 대한 식이 되는 거죠. 그쵸? 그래서 얘를 살짝 변형을 좀 해 주셔야 됩니다. 됐습니까? 어떻게 변형하시느냐면은 자, 분배 법칙을 좀 쓸 겁니다. 그쵸? 자, ft랑 얘랑 분배 법칙을 쓰시면 여기는 x의 ft 마이너스 t의 ft가 되시는 거죠. 그쵸? 자, 그래서 fx를 다시 쓰시면 자, 2번입니다. fx는 어떤 친구냐면은
x 세제곱 그대로 있고 플러스, 그죠? 요거 찢어낼 수 있는 거죠. 빼기니까 인테그랄 0부터 2까지의 그죠? xft dt 의 빼기를 인테그랄 0부터 2까지의 t의 ft dt 요렇게 쓰실 수 있겠죠. 자, 근데 얘는 상수가 맞습니다. 근데 얘가 또 상수가 아니죠. 그죠? 요거 전체는 상수가 아니니까 어떻게 하신다? 자, 여기를 x로 다시 뽑아내겠습니다. x 세제곱은 그대로 쓰시고 플러스 요 x는 앞으로 나가도 되겠죠. 이건 숫자처럼 취급하시면 됩니다. 적분 변수가 t니까. 그래서 x의 인테그랄 0부터 2까지의 ft dt가 되실 거고, 그쵸? 마이너스 인테그랄 0부터 2까지 여기는 tft dt 요렇게 정리를 하실 수 있겠죠. 자, 이제는 여기에서 우리는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 정적분 값이 있습니다. 얘는 상수일까요? 식일까요? 그렇죠. 상수죠. 자, 여기에 정적분 값이 있습니다. 있습니까? 이렇게. 얘는 식일까요? 상수일까요? 그죠? 상수겠죠. 그죠? 그래서, 자, 근데 이 값과 이 값은 다르겠죠? ft를 적분한 거랑 tft를 적분한 거는. 그래서 이 상수를 a라고 하시고, 이 상수를 b라고 하시면. 역시 내가 구하고자 하는 fx는 이렇게 일단은 정리가 될 겁니다. x의 세제곱이니까 3차 함수이고 1차항의 개수가 a, ax b 됐습니까? 이 친구가 답인 겁니다. fx를 구하라 그랬으니까. 그러면 나는 여기에서 누구랑 누구를 구하는 거를 목적으로 하시면 되겠다. a와 b를 구하는 걸 목적으로 하시면 되겠죠. 막 요령은 똑같습니다. 아까 여기다 집어넣을 거. 그래서 얘를 가지고 처음에 ft를 만드시면 되겠죠. 인테그랄 ft 됐습니까? 아니죠. 네. ft는 t 세제곱에 플러스 at의 마이너스 b가 되시는 거고, 여긴 tft가 필요하니까 그냥 t를 곱합시다. t의 ft는 t 4제곱에 그죠? 플러스 a의 t제곱에 마이너스 bt가 되시는 거죠. 됐습니까? 그래서 자, 식을 한번 만들어 볼게요. 첫 번째 식은 어떻게 만들어질 거냐? 인테그랄 0부터 2까지인데 ft 대신에 얘를 쓸게요. 그냥 t 세제곱 플러스 at 마이너스 b의 dt가 되시는데 이 친구가 누가 된다? a가 됩니다가 1번식이 되실 거고, 2번식은 자, 인테그랄 0부터 2까지 tft 대신에 얘를 쓸게요. 그러면 t의 4제곱 플러스 a의 t제곱 마이너스 bt의 dt가 누가 되신다? b가 됩니다. 얘가 2번식이고 두 개를 연립을 하실 겁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적분 연습 삼아 한번 해보시면 여기는 4분의 1의 t의 4제곱 플러스 2분의 1의 a의 t제곱에 마이너스 bt가 되시는 거고 0부터 2까지가 a가 되십니다. 됐습니까? 자, 그래서 여기를 다시 정리를 하시면 2 집어넣으시면 얼마죠? 16. 16이니까 4가 되실 거고, 그 다음에 2 집어넣으시면 4에다가 약분하면 플러스 2a가 되실 거고, 마이너스 2b가 a입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정리를 하시면 여기는 a 마이너스 2b 플러스 4 이퀄 0이라는 첫 번째 식을 만들었습니다.
됐습니까? 자, 마찬가지 여기도 정리를 하셔야 되겠죠. 산수는 여러분들이 꼼꼼하게 해보셔야 됩니다. 자, 5분의 1의 t의 5제곱 플러스 3분의 1의 a의 t의 세제곱, 그렇죠? 마이너스 2분의 1의 b의 t제곱 이거 어디서부터 0부터 2까지 계산을 하신 게 b랑 같습니다가 되는 거죠. 됐습니까? 자, 그래서 여기 2를 집어넣으시면 5분의 32에다가 플러스 2를 집어넣으면 3분의 8a가 되시는 거고 2를 집어넣으시면 마이너스 2b가 b가 되시겠죠. 됐습니까? 그래서 요거를 양변 얼마 15 정도 곱해가지고 정리를 하시면 어떤 식이 나오시느냐면은 40의 a 마이너스 45의 b 그 다음에 플러스 96 이퀄 0 이게 2번 식이고 자, 두 개를 연립을 하시는 겁니다. 됐습니까? 여러분 직접 해보셔야 됩니다. 자, 연립을 하셔서 나온 결과만 써드리면 A가 얼마가 나오시느냐면은 마이너스 35분의 12가 나오시고 B는 35분의 64가 나오셔서 이제 얘를 어디다 집어넣어야 되죠? 여기다가 집어넣으셔야 되는 거죠. 따라서 결론은 fx가 어떻게 되시느냐면은 x세제곱에 마이너스 35분의 12x에 플러스 마이너스 35분의 64가 이 문제의 답이 되시는 겁니다. 됐습니까? 뭐 계산은 좀 복잡해 보이지만 뭐 이론적으로 어려운 거는 없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타입은 우리가 얘를 좀 기억해 주셔야 되겠죠. 뭐다? 적분 구간이 정적분의 계산에 있어서 적분 구간이 모두 상수면 정적분의 값은 상수가 되신다. 되겠습니까? 이게 첫 번째 타입이었습니다. 괜찮겠죠?